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장강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출조를 장강낚시터에 오게 됐는데요, 올해는 워낙에 제가 공사다방 하다 보니까 이곳을 자주 찾지는 못했습니다. 뭐 여전히 변함없이 약간 시설이 좀 변경이 되어 있네요. 낚시인분들 위해서 좀 편리성을 갖춘 선풍기와 전기 코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곳에서 즐거운 낚시를 하루 동안 즐겨볼 예정입니다. 이곳은 제7차 아쿠아 택배가 진행되는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밤 낚시를 또 몇 시간 즐길 예정인데, 대회는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 낚시도 1시간 정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점들이 있는지 점검을 1시간 정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밤 낚시를 또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냉방병이 걸린 건지 몸살이 걸린 건지 2주째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감기 몸살이 안 낫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얼른 이제 떡밥 준비하고 낚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장광에서 낮과 밤을 좀 달리 떡밥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장광 같은 경우는 수면적 대비 개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게 되면 낮에는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물론 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얼마만큼 채비를 안착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3232를 딱 잘못 던지게 되면 우르르 다 몰려서 받아먹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달리 하겠습니다. 밤에는 상황을 보고 집어를 위해서 3232도 잠깐 던질 수 있지만 좀 달리 하겠습니다. 새우글루텐 생소하신 분도 계신데 출시한 지가 좀 됐습니다. 새우글루텐 6를 한 봉을 넣을 거고요. 이거는 아쿠아텍2의 주요 성분을 글루텐화 했다 이러면 간단하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새우글루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식물성에 해당되는 글루텐과 혼합을 할 것이냐, 동물성에 해당되는 글루텐과 혼합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낮에는 제가 밀키 글루텐하고 혼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글루텐 5 또는 어분 글루텐과 혼합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글루텐 6, 새우 글루텐 6는 점성이 강합니다. 이 강한 거를 활용을 할 것이냐, 조금 묽게 만들 것이냐, 요 점이 관건인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반면에 어분 글루텐 6하고 밀키는 또 점성이 좀 이거에 비해서 약하죠. 예. 그래서 약한 거와 강한 거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내가 베이스를 같은 또 어분 대 어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식물성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차이를 두신다고 보면 됩니다. 두 봉을 이렇게 넣죠. 그래서 골고루 섞어 줍니다. 그래서 새우 글루텐 6하고 밀키 글루텐을 넣고, 잘 보이시나요? 물을 125를 넣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치대줍니다. 그래서 공기를 다 빼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또 어분 글루텐 6를 넣던지 글루텐 5를 넣고 물 똑같이 125를 넣고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전형적으로 사용하듯이 오레오를 뜰채에다가 친 걸로 해서
아쿠아 블루 단품으로 하겠습니다. 둘발. 그러니까 둘 다 보리가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톡톡톡톡 흡수가. 그래서 지금 이 시기만 이렇게 합니다. 예, 지금 이 시기만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참석하시는, 경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대비해서 이렇게 낮에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컵에 되죠.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한 1, 2분 있다가 제가 또 마무리로 2꼬집 또는 3꼬집을 넣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건드림에 최대한으로 이탈이 적게끔 하면서 바닥으로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개체수는 많은데 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볼이나 확산성이 있는 걸 담아놓으면 다 모여가지고 앞에서 이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받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올림 낚시, 뭐 한 마디를 올리든 두 마디를 올리든 찌표현을 보고 찌올림을 보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받아먹는 게 찌가 안착도 되기 전에 받아먹는 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건드림이 있더라도 빨리 안착을 시키면서 이탈이 적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면, 그 저녁 때는 어부글루텐 6와 새우글루텐. 새우글루텐이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낮에는 운영을 1시간 정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 때는 어부글루텐 6하고, 그러니까 둘 다 동물성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움직이고요. 일단 낮에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떡밥을 달고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2구대를 폈습니다. 2구대를 폈고, 지금 4m가 수심이 넘어서 70cm 짜리 4.2g 원테이크 찌를 사용했고, 채비는 와이어 150짜리를 사용해서 원테이크 뽕돌을 이용했고, 편대는 원테이크 편대 7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는 0.6에다가 이미 찌맞춤을 해 놨고, 편대가 0.6이 되는 거죠. 수위벨도 150에다가 0.7g 짜리를 다른 상태로 찌맞춤을 해서 바로바로 찌 표현에 따라서 교체만 시키고 나면 바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채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3세트가 되는 거죠. 경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채비가 터질 수도 있고 찌 표현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2세트나 3세트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상황에 대해서 채비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나왔을 때 빨리빨리 채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동을 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경기 낚시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경기 동교 낚시터 편에서도 잘 하고 계시다가 채비가 터져 가지고 그제서 채비를 하는 바람에 등수에서 약간 밀려나는 선수분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 대비해서 이렇게 채비를 미리 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연결해서 또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원줄도 미리 한두 개씩 감아 놓으면 좋고, 또 낚싯대도 스페어로 내가 쓰는 것들을 갑자기 2구대에서 3위대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 놓는 게 경기에 임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그 부안인가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예, 그러면 조항들이 아마 서울 근교 뭐 포천권까지 아마 다 어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진이라 그래서 지진이 한 번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많게는 뭐 20번까지도 여진이 생깁니다. 사람은 못 느끼더라도 그 생물인 붕어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조항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지진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 아무래도 우리가 생물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연 환경, 기후 환경에 바로바로 대처를 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낚시를 잠깐 1시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난낚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표층에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중층에도 떠 있고 밑에 하부층에도, 바닥 바로 직전에도 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채비 손실 없이 바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떡밥을 구상을 하는지도 판단을 내려야 되고, 계속 떡밥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경기 시간 또는 난낚시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루텐류를 뭐 좀 더 대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까도 제가 예시를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평상시에 자비터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면 받아칩니다. 예, 표층에서만 받아치는 게 아니라 중층에서도 받아치고 밑에 하부 직전에서도 받아치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올림낚시, 바닥에 채비가 안착된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해서 챔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경기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낚시 아마 8월 달까지는 계속 이럴 겁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전략을 짜셔서 출조를 하시면 조금 더 재밌는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좁은 자원의 수면적 대비 고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사장님이 고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방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해서 바닥층에도 고기가 있고 중층에도 있고 하부층에도 있고 표층에도 있는 것들을 내리는지가 난낚시에서는 관건입니다. 일부 이제 323이나 이런 거 던지면 아마 쫙 모여들어서 아마 받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서 낚시를 하면, 난낚시도 방금도 지금 예쁘게 올렸거든요. 난낚시도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히트. 아, 역시 표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바닥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지, 바닥을 안착시킨 상태에서 지표현을 볼 수 있는지가 낮에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응을 보려고 새우글루텐하고 밀키를 섞은 거는 금색 봉에 넣고 있고, 오레오로 잡은 블루는 은색 봉에다 넣고 잡고 있는데, 현재는 비등비등하게 먹고 있네요. 둘 다 결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씩 건드리는 거에는 떨어지지 않고 바닥까지 안착을 시키는, 빨리 안착을 시키는데
관건을 두고 그러고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트. 자, 안착만 되면, 바닥에 안착만 되면 GPO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안착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올해는 이상기후로 뭐 장광뿐만 아니라 낮 되면 둥둥둥 뜨는 낚시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공유도 하고 왜 그런지 물어도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올해는 좀 이상 기후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기도 좀 힘들었고, 헛방도 엄청 심했고, 또 밤에는 싸늘하고 낮에는 30도가 넘었었고, 뭐 여름도 되기 전에 이상 기후가 꽤 심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낮에는 이제 전부 다 부상해 가지고 뜨는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 한 해가 아니었나. 유독 다른 뭐 평상시에도 부상은 할 수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하게 부상을 하지 않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크한 동부, 서부, 남부, 북부는 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낮낚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떠 있는 것을 피해서 받아먹지 않게끔 하고 안착을 시켜서 이제 정통으로 낚시를 하는 방법대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히트. 자,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으차. 안전벨트까지는 걸렸네요. 제가 그래서 낮에 글루텐을 활용해서 새우 글루텐 설명을 드렸었는데, 새우 글루텐에 제가 저녁 때는 어분 글루텐 6를 섞는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밀키 글루텐하고 어분 글루텐, 새우 글루텐을 섞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에는 이렇게 부상되어 있을 때는 묽게 사용하지 않고 약간 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사용한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게 팁일 겁니다. 어떠한 글루텐을 사용하든 이렇게 부상해 있을 때는 묽게 사용하지 않고 약간 되다 싶을 정도로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오레오로 잡은 블루 같은 경우도 이제 하고 나서 위에 두 꼬집 또는 세 꼬집을 이런 식으로 더 놓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잡아주는 역할을, 포인트를 둔 겁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좀 세게 와가지고 기침만을 하고 멘트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낮낚시 말씀드려 잠깐 동안 보여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밤에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 저녁을 먹고도 한두 시간 쉬고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 그때 다시 또 잠깐 동안 낚시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일상편이죠. 예. 히트. 이번엔 점입질에서 챔질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입질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일상편으로 해서 밤낚시로 해서 원하는 찌표현 좀 몇 개 보는 게 원래대로 했으면 그런 스토리로 갔을 텐데, 아쿠아 택배가 있다 보니까 또 이곳이 처음이신 또 시청자도 계실 거고 선수분도 계실 거고, 또 왔었어도 최근에 안 와본 분들이 쪽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낮낚시를 조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둘러봤더니 여기도 이제 다른 낚시터랑 마찬가지로
전부 다 부상에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대신 낚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안 때리니까 난리가 나네요. 좀 찝혀는 기다려 봤더니 안 때리니까 난리가 나네요, 난리가. 지금 이 자리는 이제 한시 방향으로 틀면 훨씬 더 많이 잡죠? 아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상에 있는 고기를 피해서 바닥에 안착시켜서 고기를 잡는 게 관건이라서 12시 방면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있습니다. 히트. 자, 요 놈으로 주간 낚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와서 멘트가 하기가 조금 버겁네요. 자, 방생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짬낚시를 이용해서 주간 낚시를 해봤습니다. 추강권은 지금 표층에도 떠 있고 중층에도 떠 있고 하층부에도 바닥에서 한 30-40cm에도 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건드림과 받아치는 것들을 참고 밑에까지 내려가는지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올림 낚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서 찌피언을 뭐 빨든 올리든 한 마디로 올리든 두 마디로 올리든 챔질을 해야지만 경기 낚시에서는 점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잠깐 동안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올해 유독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동부, 북부, 서부, 남부 떠 있는 경우가 올해는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떠 있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 하지만 바닥에 안착만 되면 워낙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바닥층에서 또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서 뭔가 표현을 해줍니다. 찌에서.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이번에 아쿠아텍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런 점들 참고하시고 또 주간 낚시 하시는 분들도 떡밥 운영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글루텐 같은 경우도 조금 대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분 단품도 오레오 같은 걸로 좀 잡아줄 수 있게끔, 그래서 받아치는 거에도 버틸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관건이라는 거. 그래서 보리 계열은 우아젤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던지면 다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고, 저는 휴식을 좀 취했다가 이제 밤낚시 일상편이죠. 부담 없는 일상편으로 가서 쉬엄쉬엄 여러분들과 담소도 좀 나누면서 일상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이제 저는 휴식을 취하고 저녁을 좀 먹고, 저녁 먹고도 좀 휴식을 취했다가 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푹 쉬고 완전히 어두움이 깔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명을 켰습니다. 이제 하절기가 되다 보니 벌레와의 전쟁이죠. 오늘은 또 날파리와 모기가 입에 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조명을 켜면 아무래도 이제 몰려들 수밖에 없죠. 이거를 뭐 해마다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이라서 계속 똑같이 해마다 하는데 적응은 안 되네요. 자, 저는 이제 뭐 똑같이 채비에 변화 없이 하고 있는데 낮에 1시간 정도는 일부러 저도 똑같이 경기하듯이 하다 보니 편대 채비로 했는데 저녁 때는 한두 마리만 잡고 다시 수위별로 이번에는 전환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로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이거 제가 좋아하는 찌 표현이죠.
자, 편대로 제가 좋아하는 집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야간에 첫수 나왔습니다. 자, 생하고 한 2마리 정도만 더 잡고 채비를 수입엘 채비로 바꿔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만 제가 하던 스타일의 편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입엘로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반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3232는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12시였으면 살짝 한 3-4번 정도 넣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물이 그대로 좀 위에가 차가운 상태라서 그대로 지금 기존의 떡밥 그대로 사용하고 3232는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트. 자, 야, 벌레가 생각보다 올해 심하네요. 와, 벌레가 막 코에, 눈에, 귀에 막 달려듭니다. 조명을 안 켜면 카메라가 아예 안 나오고, 그 여러분들 낚시 하실 때 위에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붙여 놓은 상태인데 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심하네요. 잠깐 모기 약을 4개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모기약을 좀 뿌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 봐야 별 효용이 없겠지만 잠깐이나마 임시방편으로나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트. 자,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 편대의 랜딩이죠. 수입엘로 말씀드린 3마리 잡은 다음에 근데 너무 빨리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벌레가 너무 많아서 이 조명을 켜니까 막 콧구녕으로 귀구녕으로 뭐 다 들어가네요. 자, 말씀드린 대로 편대는 이제 빼고 수입엘로 또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바꾸겠습니다. 아까에 뭐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냥 채비를 맞춰 놨기 때문에 바로 빼고 연결해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벌레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수할 거는 감수를 하고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트.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야야야. 여러분들은 어떤 채비를 더 좋아하시나요? 수입엘 채비를 더 좋아하시나요? 편대 채비를 더 좋아하시나요? 각자 좋아하시는 채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입엘 채비와 편대 채비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원봉돌 채비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평상시에 특별한 게 없으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편대 채비를 하죠. 이 장단점이 있는데 또 수입엘 채비만의 매력이 있고 또 편대 채비만의 매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쁘다로 판정 짓기에는 안 어울리는 거, 판정 짓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각자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좀 빠르기는 했는데 몸통 찍었죠? 근데 좀 빨랐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점 입질보단 조금 높은 상태에서 스위벨인데도 때렸습니다. 그냥 나오너라. 밤낚시가 이래서 재밌죠. 특히 이 시즌에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밤낚시가 재밌죠. 이제 촬영만 아니면 조명까지 안 하기 때문에 이 시즌이 밤낚시의 계절이기도 하죠. 또 밤낚시가 잘 되기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조명을 켜니까 이제 벌레와의 전쟁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조명을 안 켜니까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네요. 오늘 일상편이라서 쉬엄쉬엄 해도 되는데 뭐 쉬엄쉬엄 하고 있고요. 저는 요즘 뭐 아직 공개 단계면 안 되는 것들 계속 컨펌하고 진행시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제가 샘플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아무튼 그런 원테이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이어 약간 뭐라 그러나 강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보강하려고 보강 준비 작업도 현재 하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속 개선을 해 가면서, 또 시청자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가면서 그런 좀 자꾸 개선된 상품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낚시인의 입장에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는 또 아쿠아 택배 추진도 또 진행을 하느라고 이래저래로 올해는 좀 정신이 없고, 한 10월 이후서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대회도 그때는 끝나니까요. 좀 쉽습니다. 히트. 이제 한 마리 정도만 더 잡고 다시 편대로 바꿔볼까요? 수입을 2마리만 더 잡을까요? 2마리만 더 잡고 다시 또 편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마리 정도만 더 잡고 편대로 바꿔서 또 해보겠습니다. 밤에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받아치는 거는 없어 보이네요. 다른 자대들도 마찬가지로 받아치는 것들은 없어지네요. 밤낚시의 계절이 확실히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냉방병에 걸려가지고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도 안 하는데 선풍기를 일부러 틀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벌레가 덜 하긴 하네요. 귀하고 코에 자꾸 들어가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장광 낚시터는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유튜버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저도 한 7, 8년 전인가요? 지금 이거 히트다이트 영상 말고 FTV하고 피싱TV 진행할 때 이곳에서 촬영을 꽤 많이 했었죠. 이곳은 뭐 지금은 이제 뭐 유튜버들의 훈련소가 될 만큼 인기가,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 건 그만큼 고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7, 8년 전에 굉장히 애용했던 곳 중에 한 군데고, 애정을 가지고 보는 곳 중에 한 군데고요. 히트. 자,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제 한 마리만 더 잡고 편대로 또 한번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또 편대로 바꿔서, 아이고 빠져버렸네요. 고기가 안 빠졌나요? 빠졌네요. 망해서 빠져버렸습니다. 한 마리만 더 잡고 커피 한 잔 마신 다음에 편대로 바꿔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뭐 채비에 상관없이
GPO는 밤에는 확실히 일단 받아치는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떡밥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오레오로 잡아준 떡밥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트. 자, 요 놈을 마지막으로 스위벨은 또 스위벨에서 편대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편대로 또 교체를 해서 좀 짬낚시를 또 즐겨 보겠습니다. 밤 되니까 자, 이렇게 또 나왔고요. 바로 발을 빼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나서 편대를 교체해서 또 잠깐 낚시를 즐겨 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편대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는 잠바를 안 입어도 되는 날씨인데 선풍기, 벌레 때문에 선풍기를 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냉방병에 걸려 가지고, 감기에 걸려 가지고 잠바를 입은 상태입니다. 잠바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잠바를 입은 상태입니다.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스포츠는 생물을 대상으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진이 굉장히 크게 있었죠. 그럴 때는 서울까지도 흔들렸다 그러죠. 그럴 때는 조항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얘네들도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꽤 많이 받는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그거는 뭐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항상 불변입니다. 지진이 있을 때는 조항이 안 좋으면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트. 자, 또 편대로 바꾸고 첫 수가 나왔습니다. 편대로 바꾸고 첫 수가 나왔습니다. 아유, 맞았네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자, 이번에도 표현 좋았죠? 으차. 야야야야야. 자, 이렇게 나왔고요.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이 편대만큼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굿자마리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올라타는 것도 좋고, 또 원줄이나 바늘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어떤 걸 먹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잘 올라타지 않는 장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편대를 뭐 이게 이제 뭐 특허가 나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되게 실용적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어집니다. 히트. 자, 이제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워낙에 뭐 고기도 잘 나오는 자리일 뿐더러 편대 수입을 할 거 없이 지진 다음 날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네요. 한 마리만 더 잡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즐겁게 낚시를 한 것 같네요. 히트.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반마디 살짝 벌어지는 편대채비였을 때 반마디 쫙 벌어지는 입질이죠. 끈적하게. 바로 한 마리 마무리에 나오네요.
아쉬우니까 한 마리만 더 잡을까요? 너무 일찍 나와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달도 뭐 보름달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네요. 조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정말로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점입질에 마무리 했습니다. 살짝 칼라 바뀌었죠? 이거에 마무리 했습니다. 자, 요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곳 안성에 위치한 장광낚시터에서 낮에 잠깐 아쿠아 택배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삼아 1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밤 낚시를 저녁을 먹고 완전히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밤 낚시를 짧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이제 고기들이 부상을 해 있다 보니까 받아치는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낚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밤에는 뭐 그냥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해도 뭐 무관할 것 같습니다. 지표현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낚시를, 밤 낚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밤 낚시의 계절이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래간만에, 뭐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서 오래간만에 출조를 나왔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재밌게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아쿠아 택배를 진행할 때 장광낚시터로 올 예정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